안녕하세요. 명상 김경민 사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재 하고 있는 운동과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수련에 임해야 할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모감주 삼방의 임상치유 명상이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고 어떤 체계를 따라 수련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모감주 삼방의 수련은 곡선도 단전호흡의 수련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곡선도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통 심신 수련을 표방하는 수련 체계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역수입된 요가에는 익숙한데 우리 것인 곡선도는 낯설게 느껴지지요. 조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가장 로컬한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요즘에 돌고 있더군요. 최근 몇 년 사이 소위 K 문화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꼈던 우리 안에서 묵묵히 함께 해온 것들의 가치를 스스로 다시금 돌아보고 재평가하고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안에서 자생한 고유의 심신 수련 체계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열린 마음으로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곡선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도 수련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이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모감주 삼방 임상치유 명상에서 핵심 슬로건 중에 하나는 무엇을이 아닌 어떻게입니다. 필라테스를 하느냐, 기체조를 하느냐, 요가를 하느냐, 곡선도를 하느냐, 그런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곡선도나 요가를 스포츠 하듯이 소모적이고 소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필라테스를 단순히 코어 강화가 아닌 깊은 호흡과 기혈의 작용을 적용해서 통합적인 회복과 치유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내 영상 2편에서 이야기를 좀 해놓았지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의료의 흐름은 치료뿐 아니라 그 이후에 재활과 회복을 중요하게 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재활의 원칙은 대부분 서구적 스포츠의학 관점에 기반합니다. 스포츠의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치와 기능 회복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며 발전해 왔지만 그만큼 정량적, 부분적, 기계적 접근의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동양의 양생법과 심신수련, 다시 말해 동양의 스포츠의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통 수련법을 재활에 적극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또 실제로 시행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하나 생깁니다. 동양의 양생법과 심신수련법이 가진 장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서구 의과학의 관점으로 재정리, 재단하는 과정에서 요가는 단순 스트레칭, 코어 운동으로 축소되고 근본적인 치유로서의 가치와 보다 폭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동양의 정신수양은 정량화된 심리학, 정신의학의 틀에 갇히게 됩니다. 또 명상은 병이 낫고 싶으면 혹은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한 얕은 수준의 마인드 컨트롤 정도로 소비되기도 하지요. 또 가장 중요한 호흡은 단순히 횡격막의 기계적 작용 정도로만 축소되어서 설명되곤 합니다. 결국
과학적 방법론이 가진 정량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동양 심신 수련 체계를 받아들였는데 정량화, 기계적, 부분적 접근이라는 틀 안에 다시 가두어서 본래의 한계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과학화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을 갖습니다. 개별적 특성보다는 범용성, 사람보다는 시스템, 소품종 대량 생산화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장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동양의 심신 수련도 이 길을 걷습니다. 수련이 산업화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강사 인력을 양산하게 되고 수련을 매뉴얼화하게 되면서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핵심이 되지만 어려운 것들은 덜어내는 이른바 밀키트화가 재활을 위한 심신 수련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배출된 강사들 안에서 세 가지 경향이 생깁니다. 통합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습득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 근육학, 기능 해부학에 대한 짧고 얕은 지식으로 자세, 모양에만 집중하는 운동 코치 혹은 근골격 통증 해결사처럼 접근하려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의과학의 한계를 과장해서 적대시하거나 터부시하면서 기혈의 작용은 현대 스포츠 의학과는 별개의 것인 양 동작과 호흡을 그저 따라하기만 하면 좋아진다는 막연한 고집과 신비주의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수련 효과에 대한 유명 병원 연구진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라는 기사를 내세우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정작 환자나 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나 연구도 없이 또 게다가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전애들은 특별한 한두 가지의 사례를 내세우면서 질환으로 지친 사람들을 현혹하게 됩니다. 또 무책임하게 지도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 세 가지의 경향은 강사만의 문제는 아니죠. 운동, 수련에 접근할 때 무심코 빠지기 쉬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질환자나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지요. 오히려 시간 낭비와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다가 소개를 통해 산방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정량화와 밀키트화 과정에서 깊은 고요와 안돈, 호흡에 의한 몸, 마음, 기혈순환의 안정과 그로 인한 신체의 유기적 회복의 경험, 삶이 정돈되고 중심이 단단해지는 느낌 같은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치유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작용들은 대부분 제거되거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고 수련이 지극히 얕은 수준에서 일회성으로 소비되면서 그것이 마치 동양 심신수련 양생법의 효용의 전부인 양 오해되는 일도 생깁니다. 모감준 삼방의 임상치유 명상은 정량화되고 양산화된 수련이 아닌 몸, 마음, 호흡, 기혈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본연의 국선도 체계를 뼈대로 삼고 근육학, 기능해부학, 병태생리, 임상운동생리학, 암재활운동 같은 현대 의과학적 내용을 질환자의 눈높이에 맞게 융합하고 있습니다. 질환자를 위한 임상치유 명상에서 국선도 수련체계를 기반으로 선택한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병자는 평인으로, 평인은 선인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생법으로서의 국선도가 가진 체계를 잘 표현한 말인데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고급의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구성해서 노약자와 질환자도 현재 몸 상태에 맞게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태가 좋아지면 그 좋아진 상태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수련까지 가능한 오래도록 잘 다듬어진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양의 전통 심신 수련이면서 각 개별 동작은 현대, 재활, 통증 완화 동작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거나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각각의 여러 동작의 단순 나열이 아니라 각 동작의 효과가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고 연결되면서 하나의 흐름과 체계를 이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혈이라는 개념 안에는 근육, 생리, 신경, 심리적 요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서양의 근육학, 생리학 같은 것들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혀서 전체적이고 보다 통합적인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통 양생법에서는 섭생이라는 이름으로 호흡근과 자율신경의 안정, 저항성 유산소 근력운동, 에너지 밸런스를 맞추는 생활치유의 관점이 오래된 전통 체계 안에 이미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근골격 강화를 위한 운동,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명상이 서로 별개의 다른 프로그램으로 병렬,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중심으로 해서 몸과 마음의 작용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접근합니다. 모감주삼방 수련의 핵심은 끊긴 곳은 이어주고 고인 곳은 흐르게 한다입니다. 근골, 그리고 몸과 마음, 몸의 안팎, 기혈이 끊긴 곳은 다시 이어주고 막혀서 고여있는 곳은 부드럽게 흐르게 하고 그 과정에서 몸, 호흡, 마음이 각자 따로가 아니라 함께 통합적으로 조율되도록 돕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의 목적은 의과학이 가진 정량적, 부분적, 기계적 접근의 장점은 살리되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유기적 상호작용과 전반적인 생명 시스템 전체의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감주 삼방 임상치유 명상은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호흡근을 활성화해서 기혈순환의 기초를 잡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 기혈순환 유통법 동작을 배웁니다. 그리고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치유를 위한 기초 5 동작을 배웁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 호흡을 배우게 되지요. 그 다음으로는 저항성 유산소 근력운동에 해당하는 행공을 통해 유산소 능력을 더욱 배양시키고 호흡의 깊이를 더합니다. 그리고 각 근육 간의 연결성을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근육량이나 생리적 수치를 올리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내 몸 안에 기혈이 어떻게 흐르는지, 내 몸 안에서 어떤 부분이 뭉치고 막혀 있었는지, 또 행공을 하면 어디가 풀리고 안정될 수 있는지를 함께 관찰해 나가는 과정을 갖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생리적 수치뿐만 아니라 가뿐한 몸과 마음이라는 실익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호흡은 이 수련 전체의 중심축입니다. 호흡의 근골 해부학적 의미, 자율신경과의 관계, 생리학적 작용을 이해하면서 단순히 배를 내밀고 당기면서 숨 쉬는 기술이 아니라 생명 전체 리듬을 조율하는 작용으로서의 호흡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기초 호흡법을 배우고 내 몸 상태와 병력에 맞게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도 익히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통합 명상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낫고 싶으면 해야 하는 두려움에 기반한 명상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몸, 호흡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몸의 중심과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으로서 명상에 접근합니다. 자, 오늘은 왜 국선도를 기반으로 삼았는지, 의과학과 어떻게 융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련 전체가 어떤 지도와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지 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앞으로 이어질 영상에서는 수련과 제어에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점검하고 호흡, 몸다룸, 마음다룸의 각각의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씩 더 나누어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 전체적인 지도를 머릿속에 가볍게 한번 담아두시고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를 함께 점검해 가면서 수련을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